저파들의 비열한 속성을 살펴보자. 철학의 주요 분야는 칸트적인 순수 철학과 해겔적인 정치 철학으로 나눈다. 이를 배경에서 뒷받침하는 것이 논리학인데, 논리학은 우리들에게 사고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울러 나아가는 방향은 발전적 도덕이 되어야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도덕은 철학의 분과가 아니다. 가령 동아시아의 유교 효도에 대한 정의도 대학 윤리학에서는 백날 찾아봐도 없다. 그냥 아동용 도서로 효경의 유교에서만 보자유친의 하나로 인정하는 가치로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의 단순 사상에도 그 철학적 깊이가 행동적으로 있다. 단체로 생로병사하는 인간 목적의 최고는 정치로만 구현이 가능하다. 정치사상엔 평등을 고집으로 타인을 구속하려는 저파와 자유로 개인의 자존과 독립을 우선으로 여기는 우파가 있는데, 이런 정치 철학으로 골치 아프게 타인을 구속하려는 저파를 분석해보자. 특히 저파 이론은 세기적 천재라는 공산주의 원조인 칼 마르크스의 정치 사상과 누구나 바라는 유토피아 철학 이론으로 무장하기 때문에 그 요새가 생각 이상으로 강하고 튼튼하다. 섣불리 공격하다간 자유우파만 생짜배기로 다치고 만다. 너희들은 그렇게도 지상낙원을 부정하는가? 하면 실로 답변이 궁색하다. 하지만 그네들이 고의적으로 부정하는 치명적 맹점으로 자유라는 개인의 선택을 필두로 하여 공격을 하면 승산이 아주 크다. 그리고 또 하나, 이데올로기 정치학술에 있어서 정치 체급 이론이 있는데, 이 체급 이론이 가시적인 선거에서만 대중용 홍보로 활용하는 자유우파와는 달리 1인 지하의 만인의 노이어와 만인 1세기 행복인 민지상 공산 세계를 꿈꾸는 저파에서는 상상 이상의 비극이 내재하고 있다. 지도자의 명령으로 만약 누가 인민행사에서 행복하게 춤을 추지 않거나 박수를 거부하면 행사 후 바로 총살이다. 오늘날의 북조선이 이미 그렇다. 그래서 북한 인민들은 행사 때마다 열심히 춤을 추고 박수를 높여서 크게 치고 있다. 이에 반동하는 것은 바로 지상낙원을 거부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용서의 대상이 아니다. 1인 지하의 공산 독재에 반하는 마지막 반동 분자까지 끝내 색출해야 하는 저파의 정치 체급 이론. 이는 상층 지도부에 해당하는 저파 정치 체급 이론으로 레닌의 교시이다. 저파 골수수 내부만 볼 수 있는 당권의 적색 내부 기밀 서류로 최종 단계에서의 불순분자 색출 대상과 방법, 살생과 처리에 대한 자세한 백서 이론이다. 우리가 이미 체험적으로도 알듯이 정치인은 단계적으로도 별도의 DNA를 구비해야 한다. 동물도 초식과 육식, 잡식이 다 단계적으로 다르듯 체급이 다르면 경량급이 중량급을 함부로 흉내낼 수도 없다. 하여튼 급을 떠나서도 정치는 일단 보통 범인들의 세계가 아니다. 그런데 저파에서는 이 기밀 서류에 의하면 최종 목적에 반하는 무리들은 결국은 이유 불문으로 차례차례로 소리 없이 무조건 숙청해야 한다는 레닌의 유고가 불변의 가르침으로 유일신의 십계명 마냥 백서로 버젓이 살아 숨쉬고 자행들 그날만을 숨죽여 지하에서 냉동처리, 보존되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역사의 혁명 과정에서도 수없이 보듯이 피할 수 없는 권력의 불균형에서 약자에 대한 공격은 조금의 빈틈만 있어도 숙적들이 빗물처럼 소리 소문 없이 스며든다. 그러면 한국 저파의 인물 대표로 한때 떠들썩했던 서울대학교 법학 교수인 조국을 필두로 한 강남 저파들은 어느 체급과 질에 해당이 될까? 불행한 결론이지만 이 글 말미에 내려보겠다. 그리고 조국처럼 청년 시절 단 한 번이라도 사회주의에 물들어 본 자는 이미 뇌가 저파의 영가시 기생충에 감염된 자들로 자기네 무리들이 요동치는 난리를 만나 운 좋게 득세를 하면 자기네들끼리도 불순분자를 숙청해야 한다면서 서로 총질로 백주대낮에 살생을 하면서 일반 서민 민중을 보고는 너희들은 원래부터 계급적으로 노동이나 해야 하는 민물가제에 불과하므로 민물에서 조용하게 배급으로 주는 밥이나 먹고 일이나 하며 살라고 할 놈들이다.
그리고 자유세계의 살적인 노동자들을 위한답시고 노조가 좋다고 그렇게 선전선동만 하다가 자기네들의 세상이 오면 노조는 이제 필요 없다며 바로 박멸해버린다. 동구와 쿠바, 월맹 등 구소련이 그랬고 오늘날 16억 중공이 공산당 만행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정치 이데올로기를 학술로 공부한 자는 다 알듯이 공산 이념에 물이 들면 정신이 황홀경에 빠져 공산 영도자의 교도의 아편으로 맹종하면서 부모 형제에 대한 배신을 넘어 동료와 친구까지도 수단으로 우습게 보고 일반 시민을 대량 학살해도 전혀 죄책감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역사적 사명으로 여긴다. 살펴보면 알듯이 공산순회 부지도 자치고 참회록을 쓴 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죽는 그 순간까지 영가시에 걸린 사마귀처럼 제정신이 아니다. 이에는 부유하게 잘 살아도 걸리면 약도 없다. 그래서 자유대한민국에도 부유족의 강남 저파가 있고 진취적인 미국에도 동부의 하버드 저파와 서부의 할리우드 저파가 있고 지성의 나라 프랑스 파리에도 포도 주콘 약 저파가 있고 철학의 최대 본국 독일에도 위스키 저파가 있다. 이들이 버젓이 크게 유튜브나 학계, 방송 등 언론에서 바이러스처럼 자유국가에서 자유의 혜택을 누구보다 먼저 크게 누리고 번성하고 있다. 정작 중국이나 월맹, 쿠바 등등 공산사회주의 국가에는 전혀 없는 괴이한 현상이다. 이 글의 결론으로 조국 등 강남 좌파들은 이미 자유를 맛본 지식인 그룹으로 화려하고 멋지게 보여도 항상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며 구차한 변명이나 충성을 해야 하는 살생파괴력이 전혀 없는 부유한 미들급 초식으로 자유를 위장한 체제선 전용 앞잡이로 불필요한 시기엔 아무도 몰래 조용히 사지로 축출된다. 이들은 결코 하부의 부하들을 임의로 지정하고 결정하는 정치 헤비급은 결코 들 수가 없다. 유권자들의 표로 대결하는 자유국가에서 자유로 포장시켜 시민들의 표를 모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또 이들은 대개 수도권의 명문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국민평등을 외치면서도 고졸은 동료나 말상대로 취급하지도 않고 대학 출신이라도 수도권 명문 중심으로 서열을 정하여 자기네들보다 서열이 낮다 싶으면 하수로 본다. 가시적인 교양 유무를 떠나서 절대적 신의 가르침에 아주 저 멀리 어긋나는 비열한 족속들이다. 이처럼 좌파들은 출신 불문, 칼마르크스 이후 뭐라고 말하든 모조리 정신적 쓰레기라고 보면 정확하고 맞다. 이러한 좌파체제 정치 이론은 자유우파로서는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필수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